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중국에서 채굴을 허용한다면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것. 중국이 지금 채굴을 금지했죠. 다시 채굴을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리플과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리플도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중국 쪽에서 채굴과 코인을 오픈한다 안 한다 이야기로 요즘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한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가 나온다고 이게 코인 쪽이랑 채굴에 어떻게 호재가 되는지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보겠다. 이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달러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코인 쪽이랑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데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 정리부터 좀 해보자면 올해 국가 주도의 다양한 CBDC, 디지털 화폐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미 팩트인 상황은 맞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채굴이나 CBDC를 이용한 코인 구매 보유에 포문을 열 것이다. CBDC는 Centralized Bank Digital Currency입니다. 그러니까 중앙화된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발행한 디지털 커런시다.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오픈할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급하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하죠. 두 번째, 부작용을 감수하고 코인 세계의 디지털 달러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그게 미국이죠. 세 번째, 국민의 경제생활 스토킹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이건 딱 나오죠. 중국. 이런 식으로 각자의 목적을 맞춰서 오픈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송금이 급한 러시아. 드라마를 보면 재벌 3세의 망나니 같은 행동을 막기 위해 부모가 하는 강도 높은 제재가 있다. 바로 카드 정지. 어디 가서 결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손님 이거 카드가 정지됐는데요 하면서 굉장히 짜증을 내는 이런 장면들 보셨죠. 돈 흐름만 막으면 망나니 아들도 착해지는데 무기랑 에너지 팔아서 돈 버는 러시아는 스위프트 제한만 걸어도 발작할 수밖에 없다. 전쟁 선언이나 다름없다. 분노한 스위프트 제재 뭐길래 그죠? 이 정도로 아주 크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러니 다소간의 구멍이 생기더라도 러시아는 어떻게든 우회 송금 시스템을 꼭 갖추고 싶어 했다. 그러니 러시아 내에서 전기만으로 달러를 생산할 수 있는 채굴 시스템을 어떻게든 규모의 경제로 국영화하고 싶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러시아에서 우리는 채굴에 최적화되어 있다. 코인을 중앙은행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코인 쪽에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SPFS,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개발한 스위프트 대체금융 이체 시스템. 달러 말고 다른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지속되었다. 실패해서 그렇지. 러시아 송금 메시지 시스템 SPFS. 이걸로 돈을 보내는 순간 보낸 사람도 일진 미국에게 묵사발날 생각을 해야 한다. 참고로 이 러시아판 국제 송금 시스템 개발은 2014년부터 진행되었고 첫 시작은 2017년 거래를 텄다. 스위프트보다 수수료는 싸지만 연결된 국가는 20개도 안 되며 그나마 돈 안 되는 나라들로 채워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잡코인끼리 파트너십을 한 것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은 스위프트, 이 송금 시스템을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죠. 왜냐? 달러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서도 우리가 한번 이걸 직접 만들어서 미국의 소나기에서 좀 벗어나자라고 시도를 많이 해왔어요. 하지만 항상 실패했다. 그 이유는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을 등지고 다른 걸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전 세계 일진이 바로 미국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1위 중국과는 중국 독자 개발 CIPS 송금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러시아 주요 수입 수출국 총계가 1등이 중국이네요. 그리고 독일, 미국, 벨라루스 등등 쭉 있습니다. 8위가 한국입니다. 중국과 연결된 러시아. 그럼 나머지는 중국도 CIPS를 통해 스위프트 대체제를 준비해왔고 러시아의 SPFS와 연결했다. 그래서 스위프트 제재 막는다고 하니까 중국과 손잡고 앞으로 이걸 활용하겠다, 이걸 이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문제는 타국이다. 다른 나라는 미국 눈치를 봐서 스위프트 위주로만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여기서 해결사로 등장하는 게 바로 리플사다. 리플이 원래 하고 싶어 했던 게 이거죠. 스위프트와 연결된 은행은 이미 리플사의 엑스커런트 제품이 깔려져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준비 완료긴 하다. 즉 스위프트 대신 리플의 엑스커런트를 사용할 경우 얼마든 전 세계 송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송금 시스템 부분 정상화가 가능해진다. 그러니 스위프트를 경제 무기로 사용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리플을 쳐내는 것은 병신짓이라는 걸로 초장의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리플의 로비를 받으신 정치인분들은 리플은 흡수해야 할 대상이지 박살낼 대상이 아니라고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떠들어주는 게 또 그분들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래서 최근에 리플이 우리를 도와줄, 우리의 편에서 이렇게 떠들어줄 많은 관계자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뉴스까지 내버렸죠. 아무튼 리플도 소송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CBDC로 과연 코인 구매를 좌시할 것인가? CBDC로 코인 구매를 허용하게 되면 민간 송금 사업자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들은 외환 보유액을 유지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이득이다. 재정경제부는 매일경제 3일자 외환 보유액 유지비 GDP의 1.5%, 기사와 관련 외환 보유액 유지 비용이 과다하다라는 시티그룹의 보고서 내용은 이런 식으로 비용에 대한 이슈는 늘 존재했다. 주소 해외은행이고 환율 조작도 같이 제기한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외환 보유액을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라는 게 항상 이렇게 문제가 제기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건 관료들의 머리들이 굳어서 그렇지 어차피 코인 시장은 커지고 있고 막기 힘들다. 그러니 모든 국가는 어차피 커질 코인 거래에 사용되는 자국의 CBDC의 점유율을 높이고 싶어 할 것이다. 딱 하나 문제점만 해결하면 말이다. 코인으로 인한 과도한 변동성으로 자국 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하나? 이건 이미 러시아에서 규제 방향을 보여줬다. 아마 타국도 비슷하게 갈 것이다. 바로 원화로 넘어올 때의 비례 수수료와 1일 상한선을 정해버리면 이것으로 이미 1차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CBDC를 가지고 코인을 매매를 하는데 코인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버리면 또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디지털 화폐들이 전부 코인 시장으로만 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원화로 바꾸거나 할 때 수수료를 정하고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방파제 역할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러시아 중앙은행 CBDC에도 결제 수수료를 걷는다. 이렇게 되면 이것만으로 코인 쪽에서 오버부스팅된 가치들이 현실로 넘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파라미터 조정 몇 개만으로 코인 세계에서 흘러나오지 못하게 자가격리 시켜버릴 수 있다. 이렇게 코인이 갑자기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그 가치들이 현실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수수료를 넣어놓고 거기에 상한선까지 정해놓으면 코인에서 수익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원화나 달러로 바꾸는데 방파제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강하게 좋으면 자가격리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대 10만 루블, 161만 원까지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10만 루블이 넘으면 이체 금액의 0.5%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1회 이체 한도가 1,500 루블이라고 해요. 약 24,200원. 그러니까 최대 10만 루블을 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 보낼 때 24,000원밖에 못 보내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중국은 채굴을 다시 허용해 줄 것인가?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고 싶었는데 트위터에 올림픽 끝나고 몇 개월 내로 채굴이 허용될 것이다 소식을 봤는데 이건 근거와 논리가 너무 미약한 예언서 수준이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순서를 조립해 보겠다. 물론 미약하긴 하지만 중국은 또 이런 풍문들이 맞아 들어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채굴을 금지한 이유는 무조건 탈중앙 때문이다. 해외에서 돈 주고 사온 에너지를 코인과 테더달러로 바꿔서 딴 주머니를 만드니까 중국은 추적하기 어려워져서 싹 다 폐지한 거다. 그러니까 중국은 호주에서 석탄을 엄청 사다가 화력 발전도 하고 그렇게 전기를 만들어내죠. 열심히 그렇게 만들어낸 전기를 가지고 애들이 채굴기를 돌려가지고 비트코인을 만들어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비트코인이 어디로 쓰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그냥 금지시켜버린 거다. 라는 겁니다. 전기가 모자라서 비트코인의 채굴을 금지시킨 게 아니라 중국은 인민의 모든 부분들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구멍이 생겨버리니까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구멍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는 중국식의 이런 파워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해결하면 채굴과 코인이 허용될 것이다. 첫 번째, 채굴 등록제. 채굴용 소프트웨어를 국가에서 보급 설치. 이미 채굴 자체가 오픈소스라서 개발에 일주일도 걸리지 않음. 해당 소프트웨어를 거치지 않으면 중국의 황금방패 방화벽으로 차단 단속. 그러니까 풀 자체를 중국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 채굴기를 물려버리면 거기서 어떻게 채굴이 되는지 중국 정부는 다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채굴에 사용하는 비용을 디지털 위안화 CBDC로 처리해서 추적. 채굴기 전기세를 통해 채굴되는 코인의 양을 추정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채굴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채굴기를 몇 대 돌리는지 매달 전기세를 얼마를 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전기세를 내는 비용이나 채굴기를 돌리는 비용을 디지털 위안화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번 달엔 얼마 냈고 이게 어떻게 흘러 들어왔고 이런 부분들이 추적이 되겠죠. 이렇게 중국이 빵꾸가 나는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국가 주도의 코인 지갑.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 중국인 인증, 코인 지갑, 거래소 화이트리스트 연동. 이렇게 가면 디지털 위안화로 일본 모니터링,
코인 지갑 상황을 항시 모니터링해서 2차 모니터링, 이중으로 감시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래소를 이용하듯이 입금 출금을 하더라도 지갑 주소가 다 뜨죠. 이건 개별 지갑 주소지만 실질적으로 이 코인들은 거래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처럼 거래소의 역할을 중국 정부가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갑으로 넣으면 코인들은 중국 정부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입출금까지도 모두 컨트롤할 수 있게 되겠죠. 전기세의 CBDC를 강제 할당이 가능할까? 요즘 이슈가 되는 아리백과 비슷한 형식으로 에너지 소비 단계부터 지갑별 화이트리스트를 결합하면 추적부터 감시까지 100% 가능하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REC라는 건데 이게 코인러의 눈으로 보면 친환경 발전 시 나오는 POW 코인 같은 개념이다. 전기줄이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업이 쓰는 게 풍력 발전인지 석탄 발전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REC 코인을 기업들이 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돈은 친환경 발전을 하는 애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다. 반대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품에 강제로 추가 관세를 매겨서 진입장벽을 만드는 식이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풍력 발전기 하나가 채굴기 하나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면 코인이 나오겠죠. 그 코인을 기업들이 사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수출을 하거나 할 때 관세를 추가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추가 관세가 붙어가지고 내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관세가 왕창 붙어가지고 내가 실제로 500원에 만들었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1000원에 팔아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좀 더 싸게 그런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관세가 2000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경쟁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기업들의 목줄을 죄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복잡하게 아리백이니 REC 코인이니 이런 거 없어도 채굴용 전기의 디지털 위안화를 강제하는 것만으로도 채굴의 규모, 전력 소비, 생산 단가, 생산량을 실시간 상호 검증,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럼 추후 국가별 화이트리스트까지 적용하여 서양의 친환경 채굴과 코인별 격리도 가능하니 이쪽 방향으로 웬만하면 가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디지털 위안화가 열리는 올림픽을 기점으로 채굴이 다시 오픈하지 않을까 하던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근거로 중국은 돈이 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이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다. 이런 논리를 펴시던데 나는 채굴에 CBDC를 강제하는 것으로 코인의 장점은 흡수하고 중국의 감시는 더욱 완벽하게 완성되므로 중국의 코인이 다시 열린다는 논리를 펴고 싶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채굴용 전기에 디지털 위안화를 강제하기만 해도 채굴의 규모, 얼마나 전기를 쓰는지, 얼마를 들여서 코인을 뽑아내고 있는지, 얼마나 코인이 나오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다른 방식을 쓰지 않고 CBDC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게 되면 오픈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왜냐? 지금 코인파는 계속 커지고 있고 중국도 분명히 이걸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 단위의 지갑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화이트리스트로 연동도 해주고 그러니까 인민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전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국가 자체가 거래소가 되고 우리는 다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코인을 거래소가 가지고 있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중국도 이걸 굳이 막을 필요가 없어진다. 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픈이 되죠.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개막을 하고 나면 CBDC를 오픈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중국 코인이 지금 많이 올라서 중국 코인 메타가 중국 코인들이 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꼭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막 중국 코인을 사가지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참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이죠. 계속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을 보시고 새로운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와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의 댓글은 막아놨지만 더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주소를 오픈해놨으니까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신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능으로는 클릭을 하면 현재 호가에 요즘은 API 트레이딩이 대세죠. 기능으로는 클릭을 하면 최신 호가에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주는 자동호가 기능. 자동호가 기능을 사용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지정가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호가 누르고 수량 입력하고 주문 버튼 눌렀을 때 이미 타이밍이 지나서 체결이 안 되거나 시장가로 체결이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량과 범위를
수량과 범위를 선택하고 클릭을 하면 최대 40개의 분할 주문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스프레드 기능. 스프레드 기능은 거미줄입니다. 화면에 보이신 바와 같이 올라갈수록 주문 수량이 많아지죠. 그렇다는 건 체결이 되면 될수록 진입가도 같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면서 사용하고 계시는 기능입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